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손정우 씨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겠는 사람이죠. 예. 이런 사람을 그냥 풀어준 것도 전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기사가 사라졌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소식, 손정우 씨에 대한 석방이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 법무부까지도 한국 법원의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송환 불허에 실망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성착취물이라고 하니까 무슨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성착취물이라고 하면 여성이 나오고 남성이 그 여성과 성관계를 갖거나 혹은 성폭행을 하는 장면 등을 담은 것을 성착취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여기 표현한 듯이 차일드 포르노그래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또 불편한 얘기를 드릴 거라 불편하신 분들은 방송을 보지 않으시는 편을 제가 권해드리겠는데요. 이들이 한 것은 영유아에 대한 살해 기도입니다. 여기에 피해자는 6개월 된 아이, 한두 살 된 아이, 4살 된 아이, 이런 아이들이 피해자로 나오고 가해자는 성인 남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주로는 외국에서 제작된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소 내용에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소 내용에 나오는 그런 상황들은 피해자가 6개월에서 4살 사이, 10살짜리도 있고요. 이 다크웹이라고 불리는 이 최대의 불법 사이트의 검색어가 2살, 4살, 프리틴 하드코어,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한 성착취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 완전히 그림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판사들이 제대로 판단을 했는지 이 문제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한번 쭉 이 이야기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그 이야기부터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다크웹에서 이 소위 말하는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다수 다운로드 받아서 갖고 있던 사람이 미국에서 검거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세계 수사기관이 함께 움직이면서 어디에 서버를 두고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에서 이 서버가 충남 당진에 있다는 것을 해외 수사기관들이 밝혀내서 한국 정부의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즉, 이 사건은 한국 수사기관이 찾아낸 사건이 아니고요. 피해 아동들이 있는 외국에서 찾아낸 것이고, 이 과정에서 20명이 넘는 피해 아동 등이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즉, 이것은 인신매매에 대한 이야기고, 영유아 성폭행 및 살해기도 혹은 살해에 대한 이야기고, 영유아의 신체, 장기 훼손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영상을 만들어 돌리는 놈이 한국 놈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IP 추적이 되지 않는 다크웹, 즉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아닌 특정한 사이트, 이거는 이제 미 해군이 만든 보안용 프로그램이었는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압수 당시에 4억 원의 비트코인, 시가로는 40억인데 정확히 이들이 얼마의 범죄 수익을 거뒀는지는 알 수 없고요. 성착취물의 개수는 17만여 개고,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회원이 무려 128만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300명이 검거가 됐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다 집행유예나 벌금 정도를 받고 다 풀려나서 이미 사법적 처리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사건의 미국의 경우에는
사진 한 장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5년의 징역과 20년의 보호관찰을 받기도 하는 등 또 어떤 사람은 10년 징역을 선고받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소아성애증, 소아성애자, 즉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로리타 신드롬, 여중생이나 여고생을 쳐다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을 가지는 자들의 마음은 제어가 되지 않는 정신병자들입니다. 5년 징역을 살고 나왔다고 해서 이 버릇을 끊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20년의 보호 관찰을 하면서 이 사람이 다른 영유아들을 못 다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재판부는 그저 야동보다 걸린 사람 정도로 생각해서 집행유예니 벌금이니 때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심 재판에서는 심지어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자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미친 짓을 하는 가운데 손정호도 여기에 동의해서 항소를 포기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묶어버리고 징역을 살고 나오면서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잘 받아서 잘 빠져나온 케이스인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연방대배심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기소를 하죠. 그리고 범죄자를 인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피해자가 영국, 미국 등의 아동들이고 가해자들도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 서버의 운영자를 미국으로 불러다가 더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은 어느 면에선 정당했던 겁니다. 대한민국 판사들은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측면에서 사법 주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놔둔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손정호를 더 처벌할 방법도 없고 기껏 쥐어짜내봐야 5년이지만 우리가 외국 나가서 망신당하는 일은, 국제적으로 망신당하는 건 싫으니까 그냥 여기서 덮자라는 이야기로 제기엔 들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사건이 됐다는 점에 저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아주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5년의 징역을 더 살리는 것을 한국 정부와 재판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근데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와서 수사를 하겠는가? 이것은 여론의 압박이 없이는 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년의 징역을 살고 나오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기소를 하지 못한 내용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전 보거든요. 그 경우에 미국에서 다시 범죄 인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한국에서 사법적 판단이 끝난 5년 후에라도 다시 불러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한국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거거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1살, 2살, 4살, 3살, 4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납치와 이 학대와 살인 혹은 장기 훼손을 그냥 놔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건데, 한국 정부는 1년 6개월만 징역을 살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손정호는 이 과정에서 업로드한 영상과 기존의 17만 개의 영상을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새로운 영상이 아니면 포인트를 주지 않고 포인트가 없으면 다운로드를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서 아동성애증 환자들, 아동성애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영상을 찾아오게 하거나 혹은 제작하는 충동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판사들은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1심에선 심지어 집행유예를 풀어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사도 잘 몰랐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전 그래서 이 건은 절대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는 점, 그리고 200명 이미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물고 끝났는데 아직도 회원이 128만 명 남아있는 만큼 IP 조사 등을 통해서 남은 사람들도 남김없이 잡아들여서 모두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엄한 법적 처벌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를 전할 수도 없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들을 우리가 그냥 지켜본다면 이게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아직도 혹시 착각하신 분들이 이 검사나 판사들처럼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들은 1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아니고요. 1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그건 괜찮냐고 하냐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점. 걷지도 장르 구분에 걸을 수 있는 아이와 걸을 수 없는 아이가 구분되어 있는 사이트를 운영한 인간 말종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전 잘 모르겠고요. 전 더 엄격한 처벌이 꼭 일어나야 된다는 점. 법을 바꿔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막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자라난 사회에 엄청난 독버섯을 키우는 것이고, 이런 소아성애 영상들을 보면서 소아성애증 환자가 된, 소아성애자들이 된 이 범죄자들이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다른 아이들을 유기하고 납치하고 동영상을 찍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엄한 처벌을 전 더 요구하고요. 뭐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손정을 처벌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영상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른 놈들이라도 다 찾아내서, 아직도 120만 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함께 공조해서 꼭 처벌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